9월 26일 카트만두 벨리가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카트만두 벨리 2만 건이 넘어섰기 때문에 좀 카트만두에 대한 소식을 좀 많이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네팔 뉴스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브리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총 120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 누적 확진자 수는 71,821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저께 7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카트만두 벨리 같은 경우는 지금 724명이 추가로 뜨면서 249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만 명 넘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좀 카트만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카트만두 벨리가 724명인데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가장 많습니다. 583명, 박타푸르가 63명, 랄리푸르가 78명 되겠습니다. 카트만두는 거의 400명대 후반부터 거의 500명, 600명 그렇게 혼자 지금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한번 제가 전해드렸는데, 카트만두 지금 벨리 안에 활성 환자가 9,155명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전체 활성 환자의 9,155명이고 이 중에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독보적입니다. 7,668. 다른 어디보다 많아요.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활성 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668명이고 박타푸르가 637명, 랄리푸르가 850명 활성 환자 보이고 있습니다. 벨리 총 합치면 9,155명. 요 얘기도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사망자는 모두 8명이 나왔고요. 8명 모두 남성이 나왔습니다. 74세 카트만두, 24세 바장, 20세 바장. 이 20세 바장은 군인입니다. 군인이 저번에 네팔 군인이 한번 사망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사망자입니다. 그리고 76세 랄리푸르, 88세 박타푸르, 74세 머건푸르, 50세 바르디아, 30세 치투안, 63세 섭다리. 카트만두가 지금 1명, 2명, 3명 들어갔죠. 여자분은 사망한 게 없습니다. 다 남자만 지금 8명 사망을 해서 지금 현재 네팔 코비드-19 사망자 수는 467명입니다. 완치자는 1147명이 나왔습니다. 1147명이 나와서 53,013명입니다. 회복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회복률도 73.8%. 내일 아마 좋으면 74% 돌파할 것 같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서아시아 쪽에서 가장 지금 회복률이 적은 게 네팔입니다. 네팔은 좀 회복률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활성 환자가 5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341명, 그리고 18,341명 활성 환자의 절반 이상은 카트만두 벨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341명 중에서 집에 격리되어 있는, 집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1,508명입니다. 어제보다 더 늘었어요. 그리고 병원 시설에서 있는 사람은 어제보다 더 줄었습니다. 7,833. 어제는 10대 8이었는데 오늘은 10대 7로 떨어졌죠. 네, 그런 상태고요. 네팔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증상자, 경증상자 같은 경우는 다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고, 그리고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ICU, 말하자면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224명 들어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장착한 사람이 27명. 이들이 이제 위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망자들은 이들 중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70% 이렇게 ICU에 들어가 있고 산소호흡기 장착한 사람들이 다 카트만두에 있어요. 카트만두가 시설이 아무래도 제일 낫죠. 네팔에서. 네팔의 수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사망자도 항상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검역소 약간 늘었습니다. 94명이 늘어서 지금 현재 8,237명이 집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PCR 테스트는요 19건 실행했네요. 그래서 97만 8,204건 되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PCR 테스트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는
완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팔은 뭐 이미 이제 코로나랑 같이 가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려면은 완치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파키스탄처럼 95%만 되더라도 뭐 전 사회가 뭐 무리 없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많이 어려운 거죠. 네, 계속해서 네팔 전체 현황과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도메스틱 비행기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시미곶하고 루쿨라 쪽은 일부가 지금 현재 네팔 사람들도 PCR 음성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장거리 운송수단 버스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 뭐 손님이 많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카트만두로 들어오는 인원보다 나가는 인원이 그 좀 더 적어요. 손님이 적다 보니까 들어오는 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카트만두로. 카트만두가 아무래도 네팔의 수도다 보니까 돈을 벌려면 다 카트만두로 옵니다. 돈 벌려고도 카트만두 오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일까요? 교육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산에 사는 집 중에서 좀 돈 많은 집 같은 경우는 카트만두로 애들을 다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애들 다 서울로 유학 보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지금 카트만두밸리 계속 휴교령이 내려져 있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55%를 넘지 않아요. 원격 수업을 접속하는 인원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강구하는데 그거는 뭐 한계가 있습니다. 네팔이 뭐 한국처럼 그렇게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 보급률이나 뭐 라디오나 핸드폰이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지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년 되고 그리고 내년 돼도 이게 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코로나가 뭐 내년 된다고 뭐 잦아들겠습니까? 네팔 같은 경우는 저는 백신이 나와도 네팔의 백신이 일반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내년 후반기 돼야 네팔은 좀 백신이 좀 일반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런 상태로 계속 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선은 지금 운행 중이긴 합니다. 계속 들어오죠. 하루에 1,800명씩 거의 이제 그 상한선을 더 갖고 네팔 정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한 10대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인은 입국이 안 되고 있죠. 일반인은 입국이 안 되고 있고 해외에서 네팔로 돌아오는 송환 네팔인과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구, 뭐 유엔기관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외교관 여권, 정부 오피셜 비자 이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도 지금 말이 없는데 지금 마지막 말이 9월 29일까지 운항을 안 한다고 했고 지금 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청자 한 분께서 10월 31일까지 운항 안 하기로 정해졌다고 한 게 그게 맞나 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월 17일 날 일단은 트래킹 허용하고 외국인들 받기로 하는데 그때도 아마 대한항공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중간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월 17일 날도 지금 그 오픈은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냥 트래킹 허용 그리고 입국 비자 시작 요것만 결정됐고요. 나머지는 그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호텔 격리 여부예요. 그 지난번에도 제가 전해드렸듯이 바레인 왕자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등반을 하는데 6일 동안 호텔 격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도 지금 격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격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17일날 어떻게 할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트레킹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약간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지실 필요 있습니다. 10월 달은 일단 지나 보시고요. 어느 정도 지나 보시고 그래서 11월 달 좀 더 되면 어느 정도 좀 표준이 잡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소식은 좀 요렇게 하고요. 다음 단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치투안에서 60세 그 남자분 한 명이 호랑이 공격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죠. 똑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됐습니다. 한 2-3주 전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치투안에서 호랑이의 공격으로 한 남자가 또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숲속에 풀을 베러 갔던 바라푸르
잔후 마하또 64세 남성이 토요일 아침 호랑이 공격을 받아 숨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치투아니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이 64세 이 남성을 공격한 호랑이를 추적하고 있다 그래요. 아마도 전에 공격했던 그 호랑이랑 같은 호랑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확하게 지목이 되면은 이 호랑이는 아마 살처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한 달 안에 2명이 지금 죽었잖아요. 저번에 60세 남성이 죽었고 요번에 또 63세 남성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것은 조만간 후속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던. 네, 아무튼 치투안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지만은 바르디아 국립공원과 치투안 국립공원에는 호랑이가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팔에 서식하고 있는 호랑이는 벵갈 호랑이입니다. 벵갈 호랑이. 한국에 있던 시베리아 호랑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다음 단신입니다. 랄리푸르 메트로폴리탄 시장 마하르잔 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카트만두 시장 석가 시장이 양성 판정 받아서 그분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안에 퇴원했어요. 퇴원이 아니라 그분 호텔에서 있었더라고요. 하루에 2만 루피 정도 되는 호텔에서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랄리푸르 시장님이 코로나 양성 반응 받았습니다. 이분은 좀 나이가 좀 많으시던데 아무튼 그는 지금 현재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무증상이라서 지금 집으로 격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코로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연령대를 막론하고 지금 다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네팔 단신 그리고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만두 밸리가 2만 건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좀 카트만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카트만두 계곡은 지난 24시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사례가 724건에 달했습니다. 보건인구부에 따르면 카트만두 지역에서만 583건, 랄리푸르 78건, 박타푸르 63건이 진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트만두 수도는 질병에 감염된 총 사람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토요일 현재 벨리는 전국 전체 감염의 28.54%를 차지하는 총 2만 498건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만 벨리에서만 4,849건이 되었습니다. 벨리의 3개 지역이 모두 500명이 이상입니다. 이렇게 500명 이상인 지역은 전국에 7개 존재합니다. 카트만두 3개 지역과 다른 4개는 모랑, 시라하, 치투안, 루판다이가 있습니다. 네, 500명 이상 지역이 7지역이에요. 7지역인데 지금 들어보시면은 치투안하고 루판데이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빌건지가 들어가는 퍼르샤하고 치투안하고 루판다이하고 이 카트만두 밸리가 위험했다고. 근데 퍼르샤는 지금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는데 지금 카트만두 요 밸리하고 치투안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치투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전해드린 적 있죠. 한 병원에서 50% 감염이 됐다고. 의사, 간호사, 환자, 병원이 감염에 온상이 된 적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전체 전국 감염의 28.54%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 감염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활성 환자의 절반 이상은 카트만두 밸리에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절반의 환자 이상은 카트만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하나만 따지고 보면 그게 아까 몇 명이었죠? 7,668명이에요. 그러니까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하나 7,668, 나머지 총 합친 거 비슷한 겁니다. 지금 그 정도예요. 그래서 카트만두가 지금 가장 위험하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카트만두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이제 뉴스 내보낼 때 지도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카트만두가 가장 위에 있고, 카트만두 저 동쪽으로 박타푸르가 있고,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남쪽으로 랄리푸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그 디스트릭트가 가장 사람들이 밀집돼서 살아요. 구도심 구간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굉장히 좀 널찍널찍이 사는데 카트만두는 유독 되게 밀집 대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한번 사람이 감염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역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좀 딱딱한 소식만 많고 심각한 소식만 많아서 세 번째 소식은 좀 좋은 소식, 빛나는 소식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720개 주택의 전기 공급. 네, 전기가 마을에 들어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했고요. 여기는 제가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는 꺼날리 지역 소식입니다. 꺼날리 지역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오지가 많아가지고 전기가 아직 안 들어가는 마을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마을 소식을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무구 네르콜라 마이크로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훔나의 저이르가웅을 포함하여 네르 및 따자가웅의 720개 주택에 전기가 공급되었습니다. 외딴 지역 주민들은 네르콜라 강에서 65kW의 전기를 생산해 처음으로 전기가 확보된 것입니다. 네팔 대체 에너지 추진센터 도움으로 네르 마을과 따자 마을의 200가구와 훔나의 자이로가운 520가구의 전기가 공급되었습니다. 네르가운의 한 주민은 땔감 소나무 족쇄에서 해방됐다며 전기의 편리함과 행복이 마을에 들어왔다고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땔감 연기로 인해 숨 가쁨이나 안구 건조증 그리고 몸이 가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기가 들어와 그것이 없어지게 돼서 기뻐하였습니다. 전기가 켜진 후 학생들이 공부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더 쉬워졌고 그리고 마을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퍼지는 물결이 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조명이 켜진 후 지역 사회 산림 보호 지원 프로젝트도 시작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3,300만 루피가 들어간 이 전력 프로젝트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7년 만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팔은 아직 산간마을은 전신주 전봇대로 전기를 하는 것보다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수력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력 발전입니다. 그 지역만을 위한 지역 발전소를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65kW짜리를 만든 거죠. 65kW를 만들어서 720개 주택에 지금 공급을 한 겁니다. 근데 돈 들어간 게 얼마예요? 3,300만 루피죠. 3,300만 원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억 3천입니다. 얼마 되지 않죠. 근데 이걸 갖고 7년을 공사를 했습니다. 7년을. 그러나 뭐 아무튼 이 7년 만에 이 한 이 공사비 3,300만 원도 굉장히 어렵게 마련을 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앞서 나왔던 대체 에너지 추진센터에서 돈을 어느 정도 내고 지역 정부에서 또 어느 정도 내고 마을에서도 막 출연해서 내고 그래서 전기를 마련한 겁니다. 이제 살면서 처음 전기가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이 집 같은 경우,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빛의 세상이 된 거죠. 밤에도. 근데 동전의 양면이 있겠죠. 전에는 해만 지면은 잠자고 그러는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쉬운 삶이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전기가 들어가면은 밤에도 일할 수 있으니까 또 밤에도 일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밤에 또 인터넷 하는 사람 생길 거고, 밤에 텔레비 보다가 엄마한테 혼나는 애들도 생길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꺼날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소수력 발전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이쪽 지역을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사진으로도 잠깐 나오겠지만은 되게 모습이 티벳 마을처럼 되게 층층이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경사면에 집을 짓는데 아랫집을 짓고 지붕 위를 평평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윗집은 또 그거를 마당으로 써요. 지붕을.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어서 그 위에 지붕을 또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평평한 지붕을 또 뒷집, 윗집, 마당으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집이 있고 집 지붕이 마당이고 집 지붕이 마당이고 이렇게 쫙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구 쪽, 훔나 쪽 요쪽 마을들은 되게
그 마을 그 커뮤니티가 되게 끈끈합니다. 왜냐하면 내 지붕을 내 윗집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거의 공유하는 거예요. 마을 공간도 커뮤니티 공간도 굉장히 공유하는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아름다운데 여기 이제 전기가 없었죠. 전기가 없다가 이렇게 좀 전기가 들어간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뭐 카트만두 밸리가 뭐 2만 명이 넘어갔고, 그리고 전체 그 지금 활성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카트만두 밸리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대중교통도 다 다니고, 학교만 오픈 안 됐지 지금 거의 뭐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고 있고, 10월 17일 날 관광객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직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진 않고 어떤 형식으로 할지 그거를 결정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뭐 예약을 얼만큼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원정대 지금 그 바레인 그 왕자 원정대처럼 그렇게 커다란 그 원정대를 꾸리고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데 아직 원정대 소식이 없습니다. 원정대 소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10월 17일 날 오픈이 돼도 바로 시작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TV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네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후에 나오는 종 모양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은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영상을 편하게 언제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자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